인정을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오른쪽에 그래프는 주어진 소득 y0일 때 y가 y0라 합시다. 점점점점점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서요. 여기 y0. 자, 그러면 이만큼이 소비, 이만큼이 투자, 이만큼이 정부 지출,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순수출은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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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요거 소비 C, 요거 I, G, 여기는 순수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합해서 거의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관점 볼 수 있는 게 옆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여기 X축에 있는 소득만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Y0라고 할게. 아니면 우리 거기 앞에 페이지에 가보시면 간단히 예를 든 걸 볼게요. 거기 보시면 317페이지 표를 보시면 자, 소득이 4,800이라 할까? 얘가 소득이 4,800이었을 때 자, 소비는 얼마야? 3,000. 이 높이가 3,000이라는 거지. 투자는 900으로 일정한 거야.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 지출은 1,300 이렇게 있고 순수출은 마이너스 1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소득이 4,800일 때 여기에 대응되는 총 지출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끝에 보시는 것처럼 5,10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뭐 절편이 있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걸 다 더해 C, I, G, 순수출 이렇게 했고요. 이거 뭐 이름을 붙이려고 aggregate expenditure 해서 총 지출 이렇게 표현하는데 총 수요랑 같게 보셔도 돼요. 여기 이제 쪼개져 있는 거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살짝 보시면은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보시면 이걸 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마이너스로 분해해야지. 네, 아무튼 이렇게 그냥 플러스로 할게요. 우선 여기 마이너스지만 이렇게. 즉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요만큼의 할당량이 소비고요. 소비 C가 되고요. 요만큼의 할당량이 투자 이렇게 되고요. 요만큼의 할당량이 정부 지출 수직으로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게 순수출. 여기선 순수출이 마이너스니까 뭐 밑에 가긴 해야 되는데 그냥 합한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주어진 국민소득 수준 하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값 이걸 다 더한 거 이게 우리는 총수요 총지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수직으로 다 합한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절편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C0, I0, G0 더하기 순수출 이렇게 되고 요 기울기가 바로 스몰 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프 318페이지 그래프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는 뭐에 의해서 영향 받냐면 요 한계 소비 성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요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스몰 c 기울기가 이게 제로가 되면 아예 여기 나와 있는 총 지출 이거는 수평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게 이제 가장 심플한 기본적인 형태가 됩니다. 자, 수요는 요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을 볼게. 317페이지가 보시면 총 공급인데 요거는 그냥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하다 이렇게요. 이 두 친구가 이제 가을이 돼서 소개팅을 하게 된 커플이라고 할게요. 누구나 할까? 요 친구가 여자고요. 요 친구가 남자야. 남자가 지금 여학생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게요. 그래서 야,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저녁에 뭐 먹을까 둘이 얘기할 때 남자의 의견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경우는 없지. 뭐 먹을래 하면은 그냥 물어보는 거지. 너 뭐 먹을 건데?
나 스파게티, 그래 스파게티 나도 그거 먹고 싶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여자가 그냥 짜장면 먹자, 오늘 기분이 꿀꿀해, 그럼 나도 꿀꿀했는데 짜장 먹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두 커플이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있겠지, 갈등이 있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이 공급도 의미가 있어져. 그래서 뭐 먹을래 했더니 스파게티 했더니 나는 꿀꿀해 짜장, 이렇게 되면 둘이 이제 갈등이 뭐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막 하다가 해결되면 그 이제 균형,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 다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은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공급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여기다 공급이라 할게. 그냥 보조선으로 보시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총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1이야. 수요가 있으면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약간 보조선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보가 수평축에 있는 국민소득 Y만 있잖아. 근데 앞으로는요, 이 모형이 좀 확장돼 가지고 요게 Y가 되고 이자율이 정보가 들어와요. 그럼 이게 뭐 ISRM 해가지고 뭔가 막 곡선을 그리게 되면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율이라는 정보까지도 필요로 해. X축 Y축 다. 그 다음 이제 보통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요거 P, 물가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수요 공급할 때 가격을 다 서메이션 한 거라 그랬죠. 요게 이제 GDP고, 그러면 이게 이제 AS 곡선, AD 곡선, 이렇게 했을 때는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물가도 의미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요 정보 자체가 수직축은 없어. 그냥 Y 하나만 그냥 띡 있는 거야. 근데 이 Y가 어떻게 결정되니, 여기서는 Y뿐만 아니라 이자율도 중요한 정보고 여기서 물가도 중요한 정보인데 여기서는 Y만 결정되는 거.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거에서 Y가 어떻게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균형에서 여기가 균형 국민소득이 될 건데,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공급 자체는 의미가 없고 수요만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우선은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우선 총 공급 곡선은 거기에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저 뒤에 좀 더 자세히 또 얘기할 건데,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45도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짝 두 개 합쳐서 겹쳐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있고 Y가 있을 때 여기 45도 선은 총 공급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YS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총 지출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편이 있고 기울기가 스몰 c 해서 얘가 총 약간 수요 느낌, 근데 총 지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두 개 만나는 상황에서 균형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공급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짜장면 몇 그릇 팔립니까? 그러면 이게 300그릇 이상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주문하시면 다 됩니다. 무한대입니다. 저희는 하루에 3만 그릇을 팔 수 있어요. 근데 주문이 300그릇이 됐어. 그럼 균형은 몇 개 팔려? 그럼 300그릇. 이거 많이 팔 수 있는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남학생한테 지금 당신은 뭘 드시고 싶어요? 저 느낌은 아무거나입니다. 아무거나. 무수히 많이 다. 이 아무거나는 이 여자친구 되려고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거에 딱 맞춰서 저는 언제든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3,000그릇 주문이요? 예, 3,000그릇 대령했어요. 3만 그릇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3만까지도 너무 이제 무한대로 많이 있는 거긴 한데 충분히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따라갈 수 있다. 그게 거기에 함축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살짝 보시면 갑자기 소비가 뭔진 모르겠는데 소비의 붐이 불었어. 아니면 투자의 붐이 불거나 해서 소비가 증가했다고 할게요. 소비의 유행이 불어가지고 유행으로 소득과 무관한 우리가 이제 소득에 영향을 받는 게 뭐 유발 소비 그럴 수 있겠지. 무관한 기초 소비가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기초 소비가 증가 시
자, 그러면 C0가 C0 프라임으로 이렇게 증가했다 합시다. 그럼 얘가 올라가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소비 자체가 기초 소비가 이만큼인데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요. 갑자기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제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여기 총 소비 총 지출 얘가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올라가겠지. 그럼 얘가 올라가게 되면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미 소득이 결정되는데 그게 여기 A점에서 여기로 결정됩니다. B점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잠깐 기울기가 변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 커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다시 하나 그릴게. 여기 45도 선 나타내는 아예 책에 어떤 책에서 그냥 쓰지도 않아요. 45도 선 보조선이 있고요. 총 지출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있어요. 편의에 따라서 뭐 YT로 써도 되고 총 지출 이걸 더 많이 쓰긴 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 기울기에 해당하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졌다 할게요. MPC가 커지면 MPC가 뭐야? 요 기울기네. 요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올라가겠지. 그럼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가겠지. 그때도 물론 균형점이 여기 A에서 뭐 C로 이렇게 갈 거예요. 아무튼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기울기는 지금 한계 소비 성향 스몰 c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c 겹치니까 d라고 할게. 얘가 증가하게 되면 얘가 기울기가 바뀌는데 한계 소비 성향 이외에 다른 요인 얘가 기울기가 변하게 되면 이거는 저게 변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요 절편이 변하면 그냥 뭔지 모르게 소득에 영향받지 않는 소비가 증가하거나 투자가 증가하거나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이거 나중에 이거 많이 쓸 거야.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 하면 이게 G를 증가시키는 걸 할 거야.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은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이러면 절편 자체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중요한 건데 얘가 언제 상방으로 이렇게 이동합니까? 라고 하면 총 지출 곡선이 소비가 독립 소비가 증가하거나 투자가 증가하거나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은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얘가 상방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 국민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면 소득이잖아. 여기 새로운 점을 나타내는 이 점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케인즈가 강조한 건 뭐냐면 대공황의 발생 원인을 수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가 뭔가 요즘과 같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왠지 막 전쟁도 일어나고 꿀꿀해질 걸로 불안이 엄습해 오면 아니 그러면 사실 우리 경제라는 건 사람들이 모인 어떤 유기체적인 그러한 심리적인 게 다 합쳐지는 거잖아. 그러면 아니 여러분 경제가 불안한데 이때 막 소비를 하고 막 기업도 신규 사업 투자 아니지. 소비가 감소하고 뭔가 소득과 상관없는 그냥 뭔가 긴축해야겠다. 이렇게. 이거 반대야. 투자가 감소하거나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면 정부도 그냥 줄어든다 할게. 돈도 없어져서. 수출도 안 돼. 다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뭐 미국 중국 요즘 다 이렇게 성벽을 쌓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출도 안 되고요. 우리도 수입도 안 되지. 뭐 돈도 없는데 뭘 외제 물건을 막 삽니까? 뭐 수입은 아니면 수입이 증가? 아니 수입도 뭐 줄어든다 할게. 근데 요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뺄게요. 아니면 이제 일관성 있게 하려면 우리나라 물건도 안 팔리고 우리나라 물건도 안 사는데 또 갑자기 외제 물건은 좋아한다라고 할게. 성향이. 그래서 요런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얘가 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 수준 자체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생각한 거는 그거야. 아니 경기 침체 대공황이 왜 왔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마음 저 한켠에서 불안한 꿀꿀한 뭐 불확실성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는 거야.
코로나도 그러지. 괜히 모이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코로나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비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진짜 국민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319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밑에 표는 그 두 개가 이제 같아질 때 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밑에 그림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총 지출, 총 수요와 관련한 CIG 요거에 대한 그 표현,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y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사실 변수를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안 쓴다는 얘기는 총 공급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총 수요 아니면 총 지출 이런 변수들을 여러 개 그려가지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합쳐서 표현할 거예요. 특히 총 공급에 해당하는 45도선은 그냥 보조선 역할밖에 안 되고요. 얘가 바로 총 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균형 국민소득이 이렇게 결정돼요. Y0, 제로라고 합시다. 근데 저거는 아주 그냥 모형이 심플한 모형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려는 거는 총수요, 총공급 그 모형을 보게 될 건데 이거는 거의 그냥 인간이 아니라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이 그 완전히 그냥 원시적인 그런 모형입니다. 원시적인 아주 그냥 초기 모형이 되는 거야. 기초적인 모형이 됩니다.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게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돼? Y가 GDP죠.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냐? 요거와 관련한 기초적인 모형이 되겠어요. 아주 심플한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사실 뭐 원론이니까 뭐 ISRM 이런 건 따로 하진 않을 건데 궁극적으로 가는 모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수요만 얘기하면 안 되고 공급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거시경제와 관련한 완결 모형 하면은 이게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P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수평축에 나와 있는 국민소득 Y가 함축하고 있는 정보가 GDP가 되긴 하는데 여기에는 실업이라는 정보가 반영이 돼 있어요. 실업률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고요. 이렇게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이 경기가 침체되는 거지. 그럼 실업률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보가 여기 인플레이션 요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 그대로 쓸 건데 애그리게이트라는 말을 쓰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이 모형으로 가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총수요 총공급 하는데 이 총수요라는 표현 자체가 저 여기서 말하는 총수요는 저 P와 Y와의 관계까지 표현하는 건데 여기 Y는 CIG 그것도 뭐 총수요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약간 느낌이 좀 다르긴 해. 그래서 총지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수요 측면에 총수요 곡선을 우리가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게 거기 나와 있는데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려고 해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자, 총수요 곡선은 뭐라고요? 국민 경제 전체의 Y랑 P와의 관계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총수요와 관련한 것을 P와 Y와의 관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 하락했을 때 어떻게 국민소득이 변하니 그거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왼쪽에 나와 있는 총 지출에 나와 있는 거기에 CIG가 담겨져 있다는 걸 잘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살짝 지우고 할게요. 이렇게요. 자, 책으로 가 보시면 총수요 곡선의 도출해서 320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볼까요? 총수요 곡선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관심 갖게 되는 게 P와 물가와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물가가 변했을 때 Y가 어떻게 되나 이걸 볼 거야.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매력은 감소합니다. 내가 똑같은 10,000원을 가지고 있어도 물가가 비싸지게 되니까 실질 소득이라 할 수 있는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를 어떻게 덜 할 수밖에 없지. 소비가 감소합니다.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총 지출 얘가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가 1 이렇게 표현하면 국민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Y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고요. 물가에 반응해서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니 봤더니 물가가 올라갔는데 거기 대응되는 국민소득 수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급 곡선은 우리가 차차 다시 할 거고 여기 보시면 물가가 P0였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총 지출과 관련해서 얻게 된 국민소득이 Y0인데 물가가 올라갔어. 그랬더니 국민소득이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Y1으로 줄어들었네요. 요거 두 개 관계를 연결한 게 종수요 곡선 해서 우하향한다라는 것을 도출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경로들도 더 해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자율 효과 무슨 뭐 저기 국제수지 관련 환율 효과 등등 있는데 자산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물가 올라가니까 Y가 감소했네. 그래서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살짝 보시면 321페이지. 자, 승수효과라는 게 있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그 뒤에 324페이지에 총 공급 곡선도 있지만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이 수요 측면에만 초점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엄청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 여기 볼게요. 총 공급 얘는 총 수요 얘랑 같아질 때 균형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의미가 없어요. 살짝 이렇게 할게. 그냥 어차피 Y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총 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요게 중요한 건데 요 총 수요 총 지출은 C, I, G, 순수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균형식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차피 균형에서 같으니까 Y는 C, I, G 순수출 해가지고 균형값을 푸는 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직관적으로 먼저 보실 거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공황 상황에서 뭔가 불확실성과 꿀꿀함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소비가 줄어요. 뭔가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지.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짤 때 야 올해 경기가 안 좋고 내년은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삼성 현대에서도 사업 계획 짤 때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수비적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야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고전학파 쪽에서는 작은 정부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요. 또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전쟁과 비슷한 뭐 불확실성이 엄습하고 1차,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그런 기운이 감도니까 수출도 안 돼. 가능한 한 이게 막 거래가 막 왕성하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수출도 줄어들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권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쪽이 내려앉으면 어떻게 돼? 얘도 당연히 내려앉아서 균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국민소득이 자꾸 줄어드는 이 상황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다시 경제 침체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경제가 다시 좀 잘 돌아갈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언을 하겠어요? 기존의 경제학자들 고전학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랬죠. 이 좋은 게 아니잖아. 이게 모양이 뭐야?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무덤이잖아. 무덤. 옛꽃자라고. 그러니까 케인즈가 이 고전학파도 자기네들이 누가 좋다고 해서 우리 뭐 성균관대 나온 친구들은 고전학파 이러면 좀 뭔가 한물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붙인다니까. 케인즈가 붙였다니까. 야, 내가 말이야 기존의 경제학자들과 다른 얘기를 할 건데 기존의 경제학자들 그들 뭐 지칭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전학파 이렇게 했어. 졸지에 우리 아담 스미스부터 막 멜더스, 리카르도 다 고전학파가 됐다니까. 넌 뭔데? 나는 그냥 뭐 자기 자랑 잘난 맛이 있다고 그랬지. 케인즈학파 할게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케인지안 스쿨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많은 또 경제학의 천재들 사람과 자기는 일대 다루 막 뭐 거의 뭐 그런 무림의 동방불패 같은 그런 사람이 돼버렸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케인즈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아니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다. 얘네들은 뭐 분업을 통해서 비교 우위가 뭔가를 찾고 잘하는 걸 찾아서 열심히 반복해서 전문화를 하게 되면 생산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비용 절감하면서 생산을 많이 할까? 그런 걸 연구했는데 야, 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해? 네가 만든 물건 살 사람이 없는 걸 그럼 뭐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아무도 살 사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내가 막 노래 잘하려고 막 노래 연습하면서 막 도레미파부터 막 열심히 해서 시장에 나가서 노래 부르는데 버스킹 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 그럼 뭐 말짱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있었다니까. 공급을 하면 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었는데 뭔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생산해서 비용 절감해서 싸게 물건을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케인즈는 그걸 본 거야. 야, 뭔가 지금 상황이 변해서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중요하다. 근데 살려는 사람이 이렇게 없잖아.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걸 처음 경험했어. 그냥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어. 기다려. 좀 약간 뭐 좀 애매하긴 하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태풍이 이렇게 부는데 말이야 좀 기다려. 그러면 눈 감았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태풍 다 이렇게 사라지고 맑은 날씨 와 있을 거야. 이게 뭐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데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이런 게 끝날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을 못 하는 거지. 케인즈는요. 야, 안돼.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우리 다 죽고 나서 뭐 이제 평화가 오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나서야 되는데 이쪽에서 민간의 경제 주체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겠다는데 야 소비해. 당장 하루에 100만 원치 소비해. 이거 돼요? 말도 안 되지. 밥을 3끼만 먹는다고 그런 게 어딨어. 저녁에 야식 먹어서 5끼까지 먹어. 법으로 정한다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삼성 현대가 지금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을 축소해서 하는데 안 돼. 스마트폰 더 만들고 공장 돌려. 사람들 채용하고 그게 말이 안 되지. 뭐 북한이나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쪽은 컨트롤할 수 없다니까. 이거 어쩔 수 없지. 그럼 갑자기 미국한테 가서 야 미국 우리 스마트폰 안 살래? 뭐야 이건 트럼프 정도나 돼야 하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할 수 있는 방법 해결책이 뭐야? 요거 정부 지출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케인즈가 얘기한 거는 야 요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야 너 뭐하니? 아담 스미스가 가만히 있으라는데 정부가 하면 일만 자꾸 망가뜨리니까 작은 정부 저녁에 경찰 그런 역할만 하래. 이런데 케인즈는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당장 이거 정부 지출 증가시켜. 이렇게요. 나 돈 없는데? 괜찮아. 돈 없으면 빚내서 돈 찍어내서 하든 빚내서 너 갖고 있는 거 있잖아. 뭐 건물 팔거나 뭐 어떻게 해서 빚내서라도 정부가 역할을 확대해서 지출을 증가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민간의 소비가 110 줄고 10 줄고 얘도 5 줄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얘는 줄어들게 되겠지. 마이너스 25만큼 줄어들어요. 근데 정부가 갑자기 얘를 만약에 플러스 100 이렇게 증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고. 이게 아니라 뭐 플러스 75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 사실 뭐 그렇게 뭐 신기한 건 아닌데 거기 승수 효과라고 하는 거 살짝 보시면 자 321페이지 승수라는 게 멀티플라이어 해서 몇 배, 배수야. 가감승제할 때 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운물 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하기도 해.
우물을 여러분들이 보신 일은 거의 없긴 하겠네. 뭐 요렇게 생긴 게 있었는데 물이 메마르잖아. 거기에다 물을 처음에 몇 바가지 넣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집어넣은 다음에 막 펌프질을 하게 되면 거기 저 밑에서 물이 끌어올라와 가지고요 몇 배 이상의 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래서 정부가 정부이출 증가시켰어. 그럼 이쪽이 올라가서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득의 증가가 여기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여기 소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또 증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심플하게 하려고 투자 같은 것들은 소득에 영향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영향 받는다 그러면 투자도 증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효과가 생기면서 다시 국민소득이 더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바로 승수효과라고 해요. 거기 보시면 간단한 323페이지 박스에 나와 있는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살짝 한번 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소비 함수가 소득의 함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간단한 예를 들어서 보시면 Y 균형에서 어차피 같아질 거니까 C가 소득에 대한 함수라니까. 그리고 I, G 순수출은 이것도 할까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소비 함수가 이렇게 있다 할게. 앞에서 본 것처럼 기초 소비가 있고 한계 소비 성향이 여기 보시면 0.8이라고 할게. 0.8이라는 뜻은 뭐예요? 소득이 내가 증가하게 되면 1 증가하면 0.8 소비가 또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부 지출이 증가했어요. 네, 거기 보시면 뭐 100이라고 할게요. 얘가 100 증가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꼴이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등호가 되는 거니까 얘가 100 증가하면 다른 것들은 뭔가 영향받는 게 아니니까 여기 당연히 100 이렇게 증가한다고. 왜냐하면 이쪽이 100 증가하면 이게 커지잖아. 이꼴이 돼야지 균형이라는 게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Y가 증가해야 되겠네. 그래서 Y가 증가하게 되면 100 증가하면 100 증가했지? 100 증가했지? 밸런스가 맞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100 증가하면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니까요. 소비는 소득 증가한 거의 80%만큼 얘가 또 증가해요. 아니 그러면 이쪽이 180 증가했잖아.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 그냥 100이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 이쪽이 총 공급인데 이게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수요가 있으면 얘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여기도 80 이렇게 또 증가해. 자,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린 건 얘가 100 증가하니까 저쪽에 있는 것처럼 얘가 100만큼 증가했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100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80만큼 또 증가합니다. 그럼 여긴 180 증가하게 되니까 여기에 또 다른 이렇게 180 이렇게 증가하고요. 근데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니까 소득이 여기 80 증가했을 때 거기에 또 80%인 64가 또 증가해. 그러면 균형을 맞추려고 64가 또 증가합니다. 근데 점차 이 값이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작아지다가 나중에 제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는 게 없겠지. 얘도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제로 하게 되면 더 이상 변화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약간 피드백 효과, 나비 효과처럼 정부가 정부 지출을 100만큼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어요. 국민소득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니? 이게 이제 국민소득이 이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된 건데 이게 무한등비 급수로 180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0에다가 80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소비 성향만큼 곱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게 그래서 80 거기에 또 64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0.8을 곱해지게 되는 거지. 0.8에 여기다 할 걸 그랬네. 이렇게 1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0.8에 또 3승 해가지고 끝까지 가다가 이제 무한등비급수로 계산하면 이걸 다 더하면 다 더했더니 값이 500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다음 이제 멈추면 스톱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부가 정부 지출을 100만큼 했는데 그게 파생적인 효과를 통해 가지고 국민소득은
몇 배만큼 증가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몇 배 이걸 바로 우리는 승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5배 증가하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살짝 보면 정부 지출 증가시킨 100에다가 국민소득은 몇 배 증가했니? 500 하니까 5배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23페이지에도 거기에 식으로 살짝 표현이 돼 있습니다. 연쇄 효과로 나와 있는 거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왼쪽에는 표를 통해 가지고 약간 증가시켰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가 가상적으로 해놨는데 그냥 요거 식으로 그냥 보시는 게 더 빠르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봐주시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승수 보면 이게 500 됐잖아. 그래서 살짝 잠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자, 어떤 걸 그릴 거냐면 여기다 크게 그립시다. Y가 있는데 자, 45도 선이 이제 총 공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끼울기가 여러분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라고 하면은 한계 소비 성향이었어. 그래서 만약에 MPC가 한계 소비 성향이 빵이라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기울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총 지출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기울기랑 상관없이 절편 왼쪽에 있는 수직축 절편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볼게요. 정부 지출이 이렇게 증가했어. 여기가 뭐 G0에서 G1으로 이만큼 정부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수평축이 국민소득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에서 점점점점점 해서 요만큼까지 증가합니다. 요렇게 증가해요. 오케이? 근데 이 길이가 가만히 보시면 얘가 45도라고 그랬잖아. 45도. 예.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거 직각이죠. 직각이니까 요거랑 요거 길이가 똑같게 됩니다. 그 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이렇게 증가할 텐데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0 증가했다 합시다. 그러면 얘도 그냥 100 증가해서 뭐 증가하긴 하겠지. 왜냐면 이쪽에 정부 지출이 증가했으니까 쟤도 100 균형 맞추려 증가했는데 뭐 그렇게 놀랍지 않아. 내가 인풋한 만큼 결과가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선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세컨더리 효과가 있다니까. 100 증가했을 때 100 증가했는데 그거 말고 추가적인 소비가 여기 모터가 달려가지고 뿅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추가적으로 생긴 거야. 그게 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면 기울기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기울기가 있다 할게. 여기다 그냥 합시다.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있어요. 총 지출 프라임이라 할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똑같은 크기만큼 위로 올렸어요. 정부 지출 여기서 증가시킨 건 맞춰야지. 요만큼 증가했잖아. 좀 쉬운 그림은 아닙니다. 이렇게 증가하니까 여기만큼 요거 빨간 색깔로 할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고요. 그림 좀 잘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파란 색깔 이거 수평 기울기 없는 거 말고 기울기 있는 걸 보세요. 여기까지 간다고 1' 이렇게. 이게 몇 배 증가했습니까?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지출이 처음에 100 증가했어. 이 길이가 얼마일까? 이 길이 100이라니까 처음엔 100 이렇게 증가했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상황에서 보면 수요가 또 더 많아지는 거니까 이만큼 이게 8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얘가 80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요만큼. 여기서 또 이만큼 또 64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64가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 이렇게 여기까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몇 개
안에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에는 정부 지출 100 증가시켰는데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있으니까 요게 80 요게 64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점점점 가다가 멈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 이때는 좀 그림이 그렇지만 500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되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기울기가 만약에 0.8이 아니라 0.9로 더 커지게 되면 이게 더 커지면 더 멀리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 국민소득이 여기도 보세요. 0.8이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니까 소득이 증가했을 때 80만큼 증가했지. 만약에 0.9라면 어떻게 되겠어? 0.9라고 하면 얘가 90 증가하고 81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오히려 10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거기에 살짝 나와 있는데 그 승수식은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파악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시고요. 좀 잠깐 쉬었다가 간단한 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저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